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모닝쇼 이건입니다. 뉴욕 증시 방향성을 헤매고 있다 결국에 장 막판에 상승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날 여러 가지 종목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하루가 되겠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99,000달러를 돌파하게 되면서 10만 달러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국제유가나 금값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이런 확전과 격전에 대한 그런 내용에 따라서 변동성을 띄었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모닝 체크인을 통해서 한눈에 시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자, 우선 경제지표 잘 나왔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최근에 태풍이라든지 파업 이러한 악재들을 씻어내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격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틀 정도 미사일을 쏘고 이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는 그런 본토 공격이 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서 선물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소식 중에 구글이 이날 크게 밀렸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가 0.08% 그 정도밖에 못 올라가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왔었는데요. 브라우저 크롬과 관련해서 강제 매각 요청에 들어가면서 독점에 대한 제동이 걸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특징주를 보시게 되면 AI가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는데요. 스노우플레이크, 세일즈포스 모두 다 AI 덕분에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그런 내용이 보여지고 있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호실적을 잘 냈는데도 급락을 한 핀두어더가 세 번째 종목입니다. 경쟁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지 못했다는 분석이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디어는 호실적을 내면서 디어와 관련된 종목들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모닝뉴스 6가지 체크해 보실 텐데요. 첫 번째, 여기도 전쟁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관련돼서 발사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 비난을 받고 있는 러시아가 되겠습니다. 시장의 전세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계속해서 안개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종목별 소식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SK 스퀘어가 되겠습니다. 밸류업과 관련된 계획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있고 애플 관련된 종목인 LG 이노텍 조금 더 광학 사업을 캐파를 늘린다라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모닝 리포트 3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성화재입니다. 목표가 상향 조정이 되어 있는데요. 역시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있는 가운데 현 보험 업황 중에서 가장 리스크가 적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또 대표적인 국내 종목 중에 하나인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목표가는 하향 조정되어 있지만 자회사에 대한 그런 부진함이 있을 뿐 본사에 대한 모멘텀을 찾아가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BHI 볼 텐데요. 이제 올해 최대 수주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원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의 모멘텀들이 살아있고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은 다우 지수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1% 올랐고 반대로 나스닥 지수는 강보합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우 지수가 강세를 띄었었던 것은 엔비디아가 이제 나스닥에 있는 게 아니라 다우로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의 이런 실적이 잘 나왔다는 쪽으로 해석이 됐었기 때문에 엔비디아 강세 덕에 다우가 올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알파벳의 급락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라든지 실적 이런 내용들이 뉴욕 증시에 나오는 가운데 연말 맞이해서 쇼핑 시즌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경기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부분을 노동시장 지표로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월 이후 7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감소했습니다. 21만 3천 건 나왔고요. 전주 대비 6천 건 줄었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한 수준이고요. 여전히 노동시장은 견조하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됐습니다. 허리케인 헐린과 밀턴의 피해 그리고 보잉 파업으로 인해서 10월에 크게 한번 늘었다가 다시 한번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고요.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이제 현재 수준 정도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결국에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가 동반해서 나와줬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금과 그리고 유가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날 12월물 금값은 0.9% 오른 2,674달러의 거래를 마쳤고 닷새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WTI 2.0%, 브렌트유 1.9% 동반 올랐고요. 이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가 개전 이래 처음으로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하이리치 퓨처스 금속거래 책임자는 지난 며칠간 금 시장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긴장 고조라는 중요한 지정학적 변수가 선물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별적인 내용입니다. 구글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날 나스닥이 조금밖에 반등에 성공하지 못했던 발목을 잡았던 소식이 되겠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향해서 웹브라우저인 크롬을 강제 매각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4% 이상 급락했는데요. 이렇게 강제로 매각하는 것이 현 검색 시장을 보다 공정하게 바꿀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것과 관련해 알파벳의 최고 법률 책임자는 법무부가 너무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며 구글의 다양한 제품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장에서도 비슷한 온도의 발언이 나왔는데요. 지난 2001년에 합의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반독점 소송 이후에 기술 기업을 해체하려는 법무부의 가장 공격적인 시도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특징주들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AI 관련주 스노우플레이크가 되겠습니다. AI 기능을 통합한 제품을 선보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 제품과 관련해서 플랫폼을 좀 더 확대한다라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AI를 적용해서 매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것을 눈으로 증명해줬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날 스노우플레이크는 32%나 급등하면서 171달러의 거래를 마쳤고,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스노우플레이크 덕분에 동반 상승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상승 축으로 볼 수 있는 게 세일즈포스닷컴이 되겠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요. 또 AI 에이전트, 앞서 이 스노우플레이크와 비슷한 맥락에서 긍정적인 전망 속에 강세를 띄웠습니다. AI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소매업체들의 요청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런 서비스 접목으로 인해 올 연말 쇼핑 시즌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날 세일즈포스닷컴은 장중에 변동성은 있었지만 3% 상승을 하면서 33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핀도더 보겠습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가 되겠는데요. 호실적을 냈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44%나 매출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심화되고 있는 경쟁에 대해서 어떠한 해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10% 이상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10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어 체크해 보겠습니다. 호실적에 올랐는데요. 예상치 상회했었고요. 긍정적인 전망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디어 덕분에 이제 캐터필러도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날 디어는 8% 오르면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주당 43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